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22대 국회가 한 달 정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2대 국회가 꼭 해줬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대 특검법 통과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검법, 최상병 국방부 외압사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3대 특검법은 일체의 타협 없이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타협이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서 200석을 만들기 위한 타협이 아니라 특검법 범위라든지 특검법 내용, 특검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예로 들자면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모두 이 일을 했다고 증언을 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이 거기까지밖에, 특검 진행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 윗선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범위라든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일체 타협이 없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 논의는 지금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통과된 후 특검 과정에서 나온 범죄 사실을 기반으로 탄핵 발의를 한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개헌 논의를 꺼낸 후 불필요한 야합을 통해서 특검 내용을 축소한다든지 특검 몇 개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절대 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의 권력을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든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반드시 분권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많은 문제점이 봐주기 수사에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저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 그리고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편향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을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법적으로 압박을 함으로써 자살로 밖에 생을 마감할 수 없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구속을 한다던가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반대편은 몰살을 시켜버리고 자신 주변에 관한 범죄 사실들은 은폐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검찰 권력이 존속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언론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의 구조를 독립적인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언론 형태가 지속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언론이 건설사나 아니면 여러 기업들의 족벌 언론이라는 점에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노무현 재단에서 했던 유시민 작가와 최경은 기자, 정준희 교수가 했던 언론개혁에 대한 토론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을 때
많은 기득권 언론이라든지 일본 언론, 수많은 언론들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라는 과학적이지 않은 수많은 기사들과 저는 선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많은 과학 유튜버들조차 거기에 저는 동조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즐겨보던 과학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즐겨보던 과학 채널조차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해서 연구 조건과 절차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여러 가지 폭로라든지 아니면 도쿄전력과 IAEA의 거짓말, 그리고 정보를 독점을 하면서 자신들이 정보를 왜곡하고 외부로 정보가 나가지 않게끔 과학의 재현성과 보편성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절대 과학적이라든지 안전하다고 과학자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얘기한 점을 저는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김종대 의원이 하는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원전이 폐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라든지 도쿄전력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원전 폐로가 1순위다 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원전 폐로 작업은 몇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원전이 지금 폭발되지 않고 해수를 통해서 원전을 막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석이 불가능하고 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도 불타고 있고 일본은 원전 폐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궁극적인 원전 폐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부차적인 해수를 투입해서 오염수를 계속 방출하는 방법을 쓰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지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원전 오염수 방출은 중단을 해야 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폐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강하게 묻고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후위기 해결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후위기 관련돼서 기사를 한 편 봤는데 만약에 지구온도가 1도가 지금보다 1도가 상승을 한다면 적도 부근에 있는 수많은 인류들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저는 봤습니다. 그 인구가 무려 40억 명입니다. 만약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된다 한다면 40억 명 인구가 자신들의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어리배기 뭔지도 모르고 친환경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정책 운영을 친환경과 반대편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은 특히 이 환경 파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무조건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앞장서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돼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뤄졌던 많은 공천 배제라든지 공천 탈락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거의 60여 명 정도가 되는 국회의원이 법조인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은 법에 종속되어서 법에 갇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창조하고 전에 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선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나 선발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소장이 공천을 탈락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에 관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저는 정말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인권에 대해서 침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민간인이라든지 군에 복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의 의견 그리고 외부의 시선으로 더 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병역을 양심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 관련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훈련 반대를 외쳤다는 이유로 전지의 활동 운동가가 저는 배제가 됐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변희재 대표가 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은 한미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한미훈련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훈련에 대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말은 뭐냐? 자신이 진보든 보수든 한미훈련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동의가 있지만 그렇다고 100% 예를 들어 한미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람이 100%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토론하거나 더 나은 개선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대부분의 대중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시선에 벗어난 사람들을 저는 많이 중용을 해서 가보지 못한 길 그리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 아웃사이더들을 많이 저는 중용을 해야 된다 여러 분야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여론이 반대를 해도 의제가 논의되고 협상되는 과정은 필요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 대표와 토론하는 것도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 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째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전장현에 대해서 열띤 반대 토론을 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런 토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현 대표가 지금까지도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많은 시민들의 눈초리와 반대 의견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그 방법까지 저는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고 반대 의견이라도 저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는 전에 국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꼭 성사를 시켰으면 좋겠고 반대자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소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용을 하거나 토론을 계속 열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의제가 논의가 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